네, 말이 참 많았던 대우조선해양 하나그룹이 품었습니다. 지난 16일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과 기업 인수 본 계약을 체결하자 거제 지역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하나그룹이 하청 노조와의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 연결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과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지역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주어진 조건과 처지에 따라서 반응이 다 틀릴 텐데요. 예. 하청 노동자만 말씀드리면, 하청 노동자는 당장의 이 생존의 문제,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화의 인수라는 게 작은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역 자체가 다시 침체되어 있는 조선업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청 노조에서는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네네. 지금 어떻게 다른 건데요? 일단은 기대하는 부분은 대우조선 구성원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 그동안 산업은행 체제 하에 있으면서 이제 모든 것 안 좋은 것은 산업은행 핑계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어떤 것들을 개선을 요구한다던가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던가 하면 산업은행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반은 사실일 수 있는데 반 정도는 책임 회피였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들어와서 경영을 하면서 그렇게 책임 회피할 때가 없어졌다는 측면에서는 또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예. 하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의 빅3 조선소 중에서 이미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은 그 대기업이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기업이 경영을 한다고 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이 대우조선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기업의 그런 이윤 추구 때문에 더 고통받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는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에 하나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지금 변하는 것은 없다라고 제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지회 그러니까 정규직은 당사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하청 노조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반영이 전혀 안 됐겠네요. 네, 이런 부분도 하나가 들어왔을 때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예. 이제까지 대우조선은 사실 대우조선 배의 직접 생산의 70% 이상을 하청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청 노동자들이 왜 대우조선과 관련이 없겠습니까? 근데 대우조선은 당신들은 우리와 계약한 게 아니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협상은 차치하고 대화조차도 하려고 안 했거든요. 예. 근데 하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정규직 대우조선과는 대화를 하려고 하면서 하청 노동자들, 하청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가 들어와도 역시 바뀔 건 없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소수의 의견도 중요할 텐데 그걸 떠나서 지금 대부분이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들의 그렇죠. 목소리가 지금 당기지 않은 상황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하청 노동자들이 하나그룹에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요구안에는 어떤 것을 좀 기입을 했습니까? 저희가 4가지 큰 요구를 제목으로 전달을 했는데요. 예. 그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네.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 여름 파업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임금 30% 인상이었던 것처럼 지금의 저임금 구조를 반드시 해소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임금이 작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떠나고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우조선이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우리가 다단계청이라고 하는 물량팀을 늘려가지고 사람을 못 구하니까 일을 하면서 오히려 물량팀 노동자들에게는 그동안 고생해왔던 하청 상용직 노동자들보다 임금을 더 주면서라도 임시로 고용을 하고 또 하청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제대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시로 뭐 출근 수당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임금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올려줘야 한다. 그리고 그 조선소 모든 불법과 그 산재 문제의 근원인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 물량팀을 지금처럼 더 늘릴 것이 아니라 줄이고 없애야 한다. 그리고 우리 위험의 외주화라고 이야기하듯이 하청 노동자들이 매년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대우조선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이 위험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하청노조의 참여를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해달라, 예. 취하하라 이런 요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지금 하청 노조들이 직면한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들리고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와도 이후에는 뭐 관련 이야기 전혀 나온 건 없습니까? 네, 지금 일단 대우조선이 소송을 제기하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예. 이에 워낙 부당하고 하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서울에서 34명의 변호인들이 모여서 예.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발족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대우조선은 뭐 그 대우조선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우리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예. 사실 한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입은 기업을 인수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하나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때 2주간의 기업 실사를 했고 올해 적자가 뭐 2조 원이 난다, 1조 5천억이 난다 이런 걸 다 조사한 바탕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건데 그 적자 안에는 대우조선이 주장하는 470억의 손해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입장에서는 이미 다 확인된 손해를 감안해서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예. 저희에게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 그 목적은 결국 돈을 회수한다는 것보다는 하청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노동 3권을 박탈하려는 의미밖에 안 된다.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조와 지금 사측의 관계가 악화돼 있는데 하나그룹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하청 노조와의 관계를 또다시 설정해야 되는 책무도 분명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네. 예예.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은 또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예. 네, 이거는 이제 대우조선에 보면 대우조선에서 노동자들이 생산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지어야 되고 예. 아침 저녁 출퇴근 통근 시간에 그 버스를 운행해서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고 또 대우조선의 보일러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설비를 관리해야 되고 이런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웰리브라는 회사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회사가 됐다가 지금은 하청의 하청으로 바뀌었고 투기자본이 이 웰리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런 노동 밥을 짓고 그다음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이거는 대우조선이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수익을 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자회사로 되어 있을 때는 대우조선과 연결 재무제표를 써서 이 부분이 설자 적자가 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우리나라 공공부문처럼 대우조선이 수천억의 수익을 내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투기자본에 넘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로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질이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해지고 언제 또 주인이 계속 바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 부분은 대우조선의 전체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이지 복지 자체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예전처럼 직접 고용해서 책임 있게 양질의 복지를 제공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대우조선 해양 인수가 되면서 하나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아무래도 거제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다 이 부분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하청 그렇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오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큼은 좀 청취자분들이 더욱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파업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요구하는 것은 원청과의 성실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그리고 한화가 아직까지는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인정하지 않고 전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저희의 파업을 두고 너무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청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화의 통로가 막히고 생존권의 벼랑에 내몰렸을 때 극단적인 형태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화가 들어와서 다시 대우조선을 새롭게 좀 부흥시키고 지역 경제도 살리려면 하청 노동자들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투쟁으로 내몰지 말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서리가 하얗게 내려서 더 추운 아침입니다라는 문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바른 길을 달리기에는 운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청지회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숨겨져 있는 블랙 아이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제통영 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이었습니다.